자,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에 전격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이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꾸려라라고 특별 지시를 좀 내렸습니다. 김관진, 한민구 전 장관 등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엄 문건은 군이 실행 목적으로 기획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 형태로 그냥 작성된 문건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상황적인 설정에 따른 그런 일반적인 문건인지 그 부분을 좀 구분해야 한다라고 조선일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작성을 했나? 이철희 의원 위수령 3차례 질의했고 한민구 전 장관 측 기무사에서 위수령 법리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시했고 어디까지 보고됐나? 여당은 총리나 청와대에서 지시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민구 전 장관 측에서는 지시가 없었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기무사에서 이 보고를 받은 송영무 장관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좀 남는 대목입니다. 계엄 문건 작성 지시는 누가 한 것인가? 윗선 보고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해서 독립수사단의 이 수사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추미애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관련된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김관진, 한민구, 송영무, 그리고 이재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입니다. 이들 뒤에 또 청와대에 누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논평들 쭉 보겠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기무사령부 관련 사안은 국민적 의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서 기무사령부 관련 의혹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현재의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 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습니다.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자, 정은갑 위원님. 네. 사실 이 문제가 과거에도 이제 여러 번 한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됐을 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 이철희 의원도 그냥 평상시 위수령 폐지를 본인이 이제 의원 발의 형태로 이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쪽에서 이런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때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져서요. 촛불혁명 때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위수령을 검토했다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 진위 여부부터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몇 달 전에 이철희 의원이 문제 제기했을 때도 그 같은 점들이 서로 이제 충돌을 했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행의 목적이냐, 현직 또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하나의 검토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는데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이 순방 중에 이게 전격 조사를 지시했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데 그만큼 사안에 대한 엄중함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단순히 이 문안뿐만 아니라 제가 보건대 여러 이제 보고 정황 속에서 지난 3월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시 이런 걸 내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 등을 감안해서 국방부 안에 또 기무사 내의 여러 가지 변화를 시키려는 어떤 내용들 이것이 잘 전개가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뭔가 혁신과 변화, 잘못된 관행의 개선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라는 판단 이것도 한 몫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대변인 얘기했습니다만 전현직이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 점에 비춰보면 상당히 어떤 정황을 갖고 예. 이번에 지시를 하고 다시 조사를 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창룡 교수는 여러 언론들의 보도 또 그동안 쭉 있어왔던 이 사건이 지금 불거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도 보도가 몇 번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런 공방이 있었는데 쭉 보아 오셨을 텐데 어느 쪽에 좀 방점을 줘서 보고 계십니까? 정말 촛불혁명을 군부의 힘으로 군사 쿠데타 형식으로 제압을 해서 뭔가 이 촛불혁명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정말 의도를 가지고 만든 문건인지 아니면 위수령 자체가 현대 이 사회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기 위해서 그냥 평상시 의원 질의 과정, 답변 과정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문건인지 이 과정들을 쭉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스크린을 쭉 해봤는데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 검토안 차원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문건들이 만들어졌고 말하자면 이런 문건들은 매우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안을 그냥 검토한 차원이 넘어서 이 국민에게로부터 주권 재민이라는 그 권력이 나온다는 주권 재민 그런 국민을 총칼로 진압하려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돼 있어서 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단순한 의원 질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촛불혁명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기각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기각됐는데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이 누그러지지 않을 경우에 사회적 혼란이 오니까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이다. 그렇게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군요. 일단 굉장히 저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심도 깊은 수사, 그다음에 수사만 가지고는 국민의 궁금증을 못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가 병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관계자들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는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지금 한민구 전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이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 관련 질의를 하니까 그에 대한 일종의 답변 자료로 작성했다라는 건 좀 제가 보기엔 석연치 않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의원 질의에 국방부가 답변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위수령이 어떤 거고 계엄은 어떤 거고 해서 일종의 요건 정도로 간단히 이야기하고 현재 국방부 입장은 어떤 거다 정도로 해서 끝내는데 그렇다면 그 자료를 기밀로 분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기밀로 분류가 됐어요. 그리고 뭐 어느 사단 여단이 동원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구체적인 소위 실행 계획이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짜여 있는 거죠. 물론 상황의 발생을 가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또 언론 통제 내용까지 있어서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누가 지시를 했고 어느 정도까지 진지하게 검토됐는지는 이게 다 따져봐야 되겠다. 지금으로서는 뭐 예단을 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게 3월에 만들어진 보고서 아마 2월쯤 작성이 됐겠죠.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면 작년 2월쯤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청와대는 탄핵이 기각될 걸로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3월 10일 하루 전날 소위 친박의 핵심 뭐 윤모 의원 이런 사람들이 SNS에 탄핵 기각될 거다, 뭐 100% 확신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각이 됐을 걸 예상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 촛불 시위가 보다 과격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또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현재 이 문건만 가지고는 이거를 예단을 해서 이 뭐 친위 쿠데타다, 뭐 그게 아니고 그냥 답변 자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수사 상황을 보고 결국은 이 사실은 국회 차원의 또 국정조사 청문회가 병행이 돼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아마 진실을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민구 전 장관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송영무 장관이
정말 촛불혁명 당시에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3월 달에 보고를 받아서 알았다면 이것을 왜 유야무야 그냥 덮어뒀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는 여성계에 대한 반발도 좀 있습니다. 여성들이 말과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 경질 요구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바로 그 점이에요. 과거 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서 임명한 국방장관이 이런 중요한 기밀 문건을 알았는데 왜 그 중요성을 인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은 정말 뭔가 진짜 자기 그래도 팔이 안 오른다고 자기들 동료들 또 선후배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덮은 것일까요? 이 부분까지 이제는 수사 선상에 오를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덮은 것은 아닐지라도 예. 그 민감도가 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성에 대해서도 뭐 행동거지니 뭐 이런 예. 얘기해가지고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마찬가지로 3월 달에 알면서도 그거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민주정치에 대한 얼마나 도전이며 그것이 위험한 발상인가. 예. 더군다나 거기에 진보하고 가로 열고 종북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누가 봐도 어쩌면 탄핵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서 시민들에 대한 진압을 미필적 고의, 예. 적어도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이 양반이. 예.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안이 굉장히 좀 커져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법원이 탁현민 거명한 기고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일부 인정해서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좀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진아 아나운서에게 좀 듣고 오겠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자신의 저서를 소재로 다룬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성신문이 지난해 7월 보도한 기고문에 대해 탁 행정관은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는데요.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은 2007년에 발간된 탁 행정관의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속 표현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에 탁 행정관은 과거 회상 내용이고 사실이 아닌 픽션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기고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후 여성신문사는 기고문의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탁 행정관은 얼마 전 또 다른 재판이 있었는데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항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22일 검찰 측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하자 탁 행정관은 입장을 바꿔 항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를 친구들과 함께 공유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나온 픽션이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게 언론에 기고가 됐어요. 결국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처벌이 필요한 건지. 예. 결국 둘 다 거짓말 시킨 거예요. 그렇죠. 네, 한 사람은 글에다가 픽션을 써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예. 뭐 책을 잘 팔리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또 신문 쪽에서는 내가 바로 그 여중생이다라고 그러면서 예.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걸 올려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예. 지금 뭐 1,000만 원 명예훼손이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대해서 처음에 탁현민 행정관은 항소를 안 하겠다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하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제 항소장을 냈다는 것은 방어용 항소입니다. 예. 검찰에서 안 했으면 바로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하면 자기는 안 하면 예. 잘못하면 이거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어용 항소를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어쨌든 이거는 양측에서 뭐 신문도 그렇고요. 또 사실관계가 아닌 좀 다르게 보도를 한 거 예. 아닙니까? 그다음에 글을 쓸 때도 저렇게 없는 사실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쓰기 쉽지 않은데 예.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 글쎄 뭐 하실 말씀들이 많은 거네요. 예, 예. 근데 이 탁현민 행정관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승소를 했고 저는 뭐 여성신문이 기사를 소위 말해서 과다하게 써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의 여성관, 예. 본인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여중생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픽션이라고 해서 뭐 예. 넘어갔다고 치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 그분이 쓴 책에 많은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지적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고 예.
저 이 정배 종말 청와대 특히 준법 정신 저는 문제 삼고 싶습니다. 예. 비록 벌금 70만 원을 받았지만 1심에서 탁현민 행정관이 지난 대선 때 소위 말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또 본인이 맞지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고 있었다. 나가겠다고 했는데 1,000원 올 때까지 잡아두겠다고 했는데요. 이 청와대 이 준법 정신 문제가 있어요. 그 1심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탁현민 행정관은 이제 정리를 해야죠.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즘 대통령 강조하셨지만 지금 해화역에서 그 시위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또 소위 비판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성 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 그대로 책에 표출한 탁현민 행정관을 그대로 안고 있는 청와대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거 다음 주제 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만 짧게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요 1,000만 원 배상받은 거는 손해배상 명예훼손죄가 된 거는 이제 그 신문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항소했다는 거, 그거는 요거가 좀 다른 건데. 그거 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건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선거법 위반,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 청와대는 그 뛰어난 기획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좀 가을 남북 정상회담 때까지 조금 더 일해달라라고 이제 붙잡은 상황입니다. 자, 한국당 더 아픔 겪어야 한다. 난 총선 안 나간다라고 하면서 오늘 미국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출국을 좀 합니다. 정거 의원님, 더 아픔을 겪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아픔을 준 것인지 이렇게 또 반문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인 것도 홍준표 대표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정계 은퇴를 본인은 하지 않겠다라는 게 여기 핵심으로 담겨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선거에 졌다고 정계 은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그 대선 관련해서도 급변하는 세상에 그런 질문은 난센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2달 뒤에 돌아오면 상당히 정치적인 움직임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를 하면서 그것도 1년에 이제 보수 결집을 하는 하나의 어떤 차기 움직임을 위한 모멘텀을 갖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목에서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지적한 부분이 또 맞죠. 그러니까 지금 비박이니 친박이 계속 갈등을 보여주고 합니다만 사실은 자기들을 뭔가 좀 내놓아야 되는데 책임을 통감해서 그게 안 되면서 계속 갈등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선 투쟁도 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국민들은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주겠습니까? 얼른 서로 다의 어떤 책임을 통감하면서 뭔가 자신을 내놓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박과 비박 서로 총질하는 한국당은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대구 민심을 전한 중앙일보 기사도 좀 있습니다. 자, 이 내 아들 국정원 채용 탈락 이유대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부의 간사의 갑질 의혹이 좀 한겨레 신문에 제기됐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는 좀 못하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11개 일정을 모디 총리와 동행했다는 얘기 앞서 잠깐 해드렸고요. 그리고 공중파에서 시청률 급급해 팟캐스트 저널리즘을 도입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창윤 교수님, 짧게요. 막말과 선정적 표현이 오가는 이 팟캐스트와 이 엄격한 이 방송 심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이 방송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요. 방송 심의 규정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팟캐스트에서 자유롭게 농담과 욕설까지도 가능했던 것이 공중파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 것이죠. 조금 더 내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